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27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건축, 뉴타운 등의 도시 개발이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 철산동 지역의 재건축 추진과 이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명 시민들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인천, 부천 지역의 출퇴근 차량이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그 정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산주공 8구 단지, 11단지와 광명 뉴타운 1, 2, 4, 5 구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재건축과 뉴타운이 완료될 시 철산주공 아파트 기준으로 5,200여 세대 및 4개 구역의 뉴타운 입주 세대수는 11,700여 세대로 총 합치면 17,000여 세대의 인구가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17,000여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경우 지금의 철산동 인근의 교통 정체가 더 심각할 상황에 달할 것이 분명한데 본 의원은 시에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에 대해 많은 대안을 준비했지만 도로 교량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현충터널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광명동의 뉴타운 지역에 약 17,000여 세대의 주민이 계획대로 입주할 경우 앞으로 철산 1, 2, 3동 쪽으로 몰려들 테고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병목 현상이 불보듯 뻔합니다. 철산 1, 2동과 철산 12, 13단지 인근에서는 교통 과부하 걸리고 교통 지옥이 예상되는 바 재건축 준공 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서울로 진입하는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량 신설은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예산 확보, 한강유역관리청 인허가 등 매우 진행이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단히 공동주택이 증가로 인하여 교통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광명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입주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는 교량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산 12, 13단지 그리고 하안 12개 단지,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사업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 12, 13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와 있으며 하안동 12개 단지와 우성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밀 안전진단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난 5월 20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재건축 단지들과 소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적률은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소유주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의 꿈에 부풀어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 상승과 용도 전환 한계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 220%의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 법적 상한율이 280%에 해당하고 중첩 용적률 적용으로 320%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기부 체납 비율이 17.4%로 높아서 사실상 사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이유로 준주거지 용도 전환이 어렵다면 철산 12, 13단지의 경우 잠실 같은 선례에 따라 역세권 등 복합 개발로 중첩 용적률 400%를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상업 등의 비주거용 용도와 복합 개발하여 지역사회 중심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역세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 계획 구역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 재건축 추진센터 등을 설립하여 재건축에 대한 정보와 공유를 통하여 재건축 주민들과 상시 의견을 소통하고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의 교통 문제 그리고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개발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본 시정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또한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고품격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미 의원님께서 철산동과 광명동 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정비 촉진 계획상 각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부지 일부를 도로로 확정해서 광명로를 대체할 남북측 우회도로 신설, 광명 7동과 철산 2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오리로를 대체할 동서측 우회도로인 광명로와 시청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산 8, 9단지와 10, 11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는 광명대교로 이어지는 가마산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을 확장하고 모세로도 왕복 4차선에서 5차선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각 단지별 진출입, 입입부가 감속철 설치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국토부, LH, 광명시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별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 TF팀,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와 경기도와 서울시, LH, 국토부 그리고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기 신도시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이 교량을 신설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도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차량이 넘어오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최근에는 진성고 있는 쪽으로 해서 교량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서울로 교량 신설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뭔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으려면 이런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회의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광명시가 도로 교통에 관한 용역도 좀 하고 교량으로 서울로 넘어가는 교량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다 거쳐서 대안 노선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 실제로 실시하기 위한 협의가 좀 필요한데 그 협의 과정에서는 향후에 좀 정치권, 국회 이런 좀 도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명시 의회와 광명시와 경기도 또 서울시 또 국회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함께 대책을 좀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해 나가야지만이 이 문제에 대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 지금 철산동하고 한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상향 검토와 또 그 계획 아까 말씀하신 특별 계획 할 수 있는 것들 좀 구역 계획도 좀 정리하고 또 재건축 추진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이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철산동과 한동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 1차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보완해서 최종 용역 끝나기 전에 다시 설명회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종상향과 더불어서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용적률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어떻게 명품 도시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좀 폭넓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용적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잘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도 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공사비의 상승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 추진 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용도 지역의 상향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주민 제한을 통한 복합 개발 등의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의 경우 복합 개발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저희는 충분히 열어놓고 함께 주민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건축 추진센터 설립을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과정인데 저희가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임기제 채용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호흡을 좀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센터를 만들어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시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들과의 굉장히 신뢰 있는 협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가 굉장히 이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 잘못된 언어 전달로 인해서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 요소는 더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을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철산동과 한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양천과 연계한 덕계공원을 비롯해서 정원, 공원을 잘 조성하고 최대한 공공 시설도 좀 확보하고 또 복합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명품 도시를 갈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속에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 나가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